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의 선웅입니다. 다들 잘 들리시겠죠? 제가 오늘 그 마이토콘드리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특히 DRP라는 단백질에 좀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보통 많은 발표를 할 때 제일 먼저 쓰는 슬라이드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 왼쪽에 보이는 이 이런 그림을 보시면 아마 굉장히 세포생물학 책 또는 일반 생물학 책에서 흔하게 보는 그림이실 것이고요. 아마 이렇게 전자현미경으로 흡사 이렇게 집신벌레 모양 같기도 하고 땅콩 모양 같기도 한 이런 모양의 미토콘드리아에 아주 익숙하실 텐데요. 실제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토콘드리아를 영상을, 이미지를 찍어보면 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흡사 보면 굉장히 길쭉길쭉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혹시 ER, 엔도플라즈밀 레티큘럼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이미지와는 다른 모양을 보여줍니다. 사실 잘 따지고 보면 마이토콘드리아는 그리스어로 마이토스, 즉 실이란 뜻하고 컨드러스, 그레인, 알갱이란 뜻의 복합어로 만들어진 것으로요. 원래가 미토콘드리아는 길쭉하기도 하고 잘게 잘려져 있는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는 세포 내 소기관이다 라는 것으로부터 모양으로부터 정의되어 있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는 사실은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요런 모양으로 이렇게 알려지게 된 것은 아마도 넘겨짚는 것이겠지만 제한된 지면 내의 미토콘드리아 모양을 다 보여주려다 보니까 이것의 이 긴 것과 짧은 것의 평균적인 길쭉한 미토콘드리아 하나를 끊임없이 보여주다 보니까 이런 좀 잘못된 아이디어를 좀 사람들이 갖게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로 되게 중요한 미토콘드리아의 모양에 대해서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될 것은 세포마다 미토콘드리아의 모양은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힐라셀의 경우에 이렇게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코스셀 또는 아까 아스트로사이트죠. 또는 큐백과 같은 엔도텔리얼 셀, 또 전형적으로 이제 헤파토사이트 같은 세포들을 보아도 모든 미토콘드리아 모양은 크기나 어떤 형태면에서 길고 짧은 것도 매우 다릅니다.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만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미토콘드리아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매우 다르고요. 다음 슬라이드를 먼저 보여드리고 이걸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미토콘드리아의 상태에 따라서는 매우 지금 상황이 다른데요. 예를 들면 이 길쭉길쭉한 미토콘드리아 모양새가 세포가 죽어가는 세포 사멸의 신호를 받을 때는 길든 미토콘드리아가 짧게 프래그멘테이션이 된다는 것이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타베이션, 영양 성분이 부족해졌을 때 또 단편화되어 있던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굉장히 하이퍼 네트워크 형태로 매우 연결되어 있는 이런 모양새로 변한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마이토파지, 아마 오늘도 뒷단에서 마이토파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 미토콘드리아 중에 퀄리티가 나쁜 미토콘드리아가 사라져 없어지는 과정 역시도 사실은 이제 이때도 미토콘드리아 프래그멘테이션이 일어납니다. 아마 앞서 설명 들으신 것처럼 이 오늘 세미나가 서머피쉬의 서포트로 하는데요. 어떻게 그런 이유에서였는지 제가 지금 어떤 그림을 마이토파지 보여드릴까 하다 찾아보니 서머피쉬에서 마이토콘드리아의 또는 라이소즘을 레이블링하는 키트를 팔아서 이렇게 이제 나이스하게 이런 몰폴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뉴런이 분화되거나 또는 발달 과정에서도 미토콘드리아 모양이 변한다는 사실은 저희가 몇 년 전에 이제 처음으로 좀 밝혀서 논문을 내게 됐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칙 엠브리오, 이제 잘 자라고 있는 계란의 배아의 이제 뒤에 유전자를 미토콘드리아에 빨간색을 입힌 유전자를 도입해서 날짜가 지나면서 미토콘드리아의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 조사한 경우인데요. 보시면 엠브리오 데이 4에는 굉장히 긴 미토콘드리아 모양새를 보이다가 16일 돼서 매우 이제 좀 성숙되고 나면 미토콘드리아 상당히 훨씬 더 프래그멘테이션 되어 있는 이런 모양새를 갖게 된다는 것도 아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또 같은 세포더라도 세포의 상태에 따라서 미토콘드리아 모양은 굉장히 끊임없이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는 이런 이제 리액션을 일으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이것은 결국은 이것을 말할 때는 저희가 마이토콘드리아 다이나믹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미토콘드리아는 퓨전, 서로 떨어져 있던 미토콘드리아 붙기도 하고
피션, 즉 긴 미토콘드리아 잘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저희 연구실에서 직접 레티코티컬 뉴런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이미징해서 만든 그림인데요. 보시면 이 두 개의 미토콘드리아가 떨어져 있던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이렇게 이어붙는 이런 장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제 긴 미토콘드리아가 시간이 지나면 지금 보시면 이제 끊어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끊어지는 피션이라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퓨전과 피션을 반복함으로써 미토콘드리아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길어지기도 짧아지기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런 현상을 알았는데 이 현상을 일으키는 분자적인 메커니즘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좀 연구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아마 이제 마이토콘드리아의 이스트의 뮤테이션 등등을 통해서 다양한 이제 거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단백질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아마 그 DRP1이라는 단백질도 좀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다이나민은 훨씬 더 유명한 단백질이죠.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 멤브레인이 이렇게 버딩을 해서 나오면서 베지클이 뜯어져 나오는 요 끝자락을 잘라서 끊어내는데 아주 다이나민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마이토콘드리아 역시도 막으로 되어 있는 올가넬이고 이 막을 돌돌 말아서 잘라내는 과정을 일으키거나 두 막을 가까이 붙여서 서로 다시 퓨전되게 만드는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리피드 멤브레인 두 개의 근접성을 전제로 해서 어떤 단백질이 도와서 리피드 멤브레인이 끊어지거나 붙게 만드는 리액션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다이나민하고 굉장히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구조적으로도 다이나민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단백질, 즉 패밀리 몰레큘이죠. 다이나민 릴레이티드 프로테인에 의해서 미토콘드리아에 붙고 떨어지는 것이 결정된다는 것이 이제 잘 정립되어 있습니다. 다이나민 릴레이티드 프로테인 중에 퓨전, 즉 마이토콘드리아의 막이 붙게 만드는 데는 마이토퓨신이나 오파원과 같은 단백질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다음 피션, 잘라지는 데는 DRP1이라는 단백질이 관여합니다. 다음에 이게 기타 프로테인들로 MFF나 FIS 같은 것들은 미토콘드리아가 붙거나 잘라지는데, 이 경우에 잘라지는 것에 DRP에 잡는 리셉터라거나 그 시그널리에 관련되어 있는 단백질들도 결국은 미토콘드리아 다이나믹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좀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마이토콘드리아가 붙는 과정은 아시다시피 마이토콘드리아 외막과 내막이란 두 개의 막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외막을 붙이는 기제하고 내막을 이어 붙이는 기제는 따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이토퓨신 패밀리는 마이토콘드리아 멤브레인을 퓨전시키는 데 주로 역할을 하고, 오파원은 이너 마이토콘드리아 멤브레인을 이제 퓨전시키는 데 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렇게 역할이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마이토콘드리아 피션, 잘라질 때는 내막과 외막을 별도로 자르는 것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고요. 바깥에서 DRP라는 단백질이 이제 원래 사이토졸릭하게 분포된 단백질이 이 리셉터인 MFF 또는 MID40와 같은 단백질에 결합해서 이제 올리고머라이즈를 마이토콘드리아 위에서 이루고, 이것이 돌돌 말아서 GTPase 에너지를 써서 끊어내는 방식을 통해서, 즉 바깥에서 한 번에 잘라내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관심이 있었던 건 DRP란 단백질인데요. DRP가 어떻게 마이토콘드리아를 자르는지는 처음에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냥 사이토존에 있던 DRP가 와서 이렇게 돌돌 말아서 자른다라는 싱글 스텝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가장 최근의 모델은 이제 3개의 스텝으로 나누어져서 마이토콘드리아가 잘라진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ER이 마이토콘드리아 어디가 잘라지는지를 마크한다는 사실이 이제 연구자들에 의해서 알려지게 됐는데, 그 이유는 ER 내에 존재하는 INF2와 같은 단백질들이 액틴의 폴리머라이제이션을 유도해서 한번 이렇게 쑥 눌러주는 거죠. 이렇게 쑥 눌러주는 첫 번째 프리-DRP 컨스트릭션이라는 이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DRP의 단백질들이 이리로 리크루트 돼서 돌돌 말아서 이제 끊어낼 수 있는 스트럭처를 만드는 게 세컨드 컨스트릭션, 맥시멀 컨스트럭션 리액션이 일어나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이나민 패밀리 중에 다이나민2라는 단백질을 가지고 오면 이게 궁극적으로 마이토콘드리아 피션을 일으키는 3단계에 의해서 일어나는 과정이 아니냐라는 것이 지금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모델입니다. 이 과정 중에서 DRP는
가장 맥시멈 컨스트럭션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몰레큘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부분의 경우에 마이토콘드리얼 피션은 DRP1 디펜던트한 과정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마이토콘드리얼 자르는 것은 외막에서 진 눌러서 말아서 자르는 이런 과정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연구의 좀 출발점이 됐던 발견은 상당히 좀 무슨 연구에 대한 가설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은 아니고 의외의 발견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제 뉴런에 그 DRP1이라는 단백질이 도미넌트 네거티브로 액티비티를 떨어뜨린 상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 가지 이유에서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저희가 관찰하기 위해서는 뉴런에 마이토콘드리아의 매트릭스를 빨간색으로 페인팅할 수 있는 레드 프로미센스 프로테인을 딜리버한 다음에 이 마이토콘드리아의 빨간 형광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너 컴파트먼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게 된 거죠. 이러다가 이제 발견을 한 것인데요. 자, 동영상을 좀 보시면, 자, 이렇게 지금 이 뉴런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서로 길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이게 이렇게 어느 순간에 보면 갑자기 이렇게 비드가 형성되는 것처럼 이런 모양이 꿈틀하는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런 사실이 또 좀 있으면 또 일어납니다. 이런 현상이 또 한 번 일어나고요. 이렇게 보시면 끝자락에 다시 한번 일어나죠. 이렇게 눌러졌다 펴졌다 하는 이런 이벤트가 일어나는 것을 관찰했고, 그래서 이것을 마이토콘드리얼 이너 컴파트먼트의 컨스트릭션이다 라고 해서 컨스트릭션 오브 마이토콘드리얼 이너 컴파트먼트, 우리가 코믹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이제 코믹이라는 어떤 현상을 보게 됐고요. 이걸 어떻게 비주얼라이즈해서 설명을 할까 하다가 저희가 이렇게 카이모그래프라고 하죠. 이 미토콘드리아를 펴고 이때 시간에 따라서 미토콘드리아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제 이 Y축이 타임이고 X축이 이제 스페이스가 되겠죠.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렇게 릴렉세이션 되어 있는 폼의 미토콘드리아가 있다가 어느 순간에 몇 군데에 굉장히 그 비딩 포커스가 만들어지는 컨스트럭션 이벤트를 보이고 또 좀 있으면 풀려요. 다시 컨스트럭션, 풀리고 컨스트럭션 여러 번을 반복하는 이런 이벤트가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요때 보시면 이게 이제 이걸 일종의 스파이크가 이렇게 언제 컨스트럭션이 있는지를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간적으로 보면 이게 그 컨스트럭션 되는 컨스트럭션 포인트가 위치적으로 상당히 잘 컨서브 되어 있다는 사실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현상을 보고 이게 왜 이런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아무 사실은 생각은 없었지만 이게 저희가 실험을 할 때 처음에 DRP1이 없는 상태에서 뉴런에서의 이벤트를 본 것이기 때문에 DRP가 정상적인 있는 뉴런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관찰되는 것인가는 당연히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노멀 뉴런에서 이것을 보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노멀 뉴런에서 보시면 이게 이제 좀 긴 미토콘드리아에서 비교적 이렇게 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이런 유사한 컨스트럭션을 보지만 완전히 끊어지지도 않고 다시 되돌아가는 이런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런 스파이크의 컨스트럭션 커믹을 몇 번 보이거든요. 이렇게 몇 번 반복을 하게 되고요. 이런 반복하는 과정을 저희가 다시 카이모그래프를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즉 이 그림에서는 뭐 아까보다는 물론 DRP가 살아있으니까 미토콘드리아 평균 길이도 길고 좀 길쭉한 미토콘드리아 보시면 한 번 코믹을 보였죠. 그 다음에 한 번 또 코믹을 보입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요 시간대에 가면 원래 코믹을 보이던 포커스가 피션, 잘라져서 끊어져 버린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가 관찰한 정상적인 미토콘드리아에서 길이가 5마이크로 정도 되는 어느 정도 잘라질 만한 길이 좀 긴 미토콘드리아겠죠. 뉴런에서가 피션을 일으키는 경우에 거의 대부분 이런 코믹과 같은 전조 현상을 한두 번쯤 살짝 보이다가 마이토콘드리아 끊어지는 이런 과정을 겪는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두 번째는 이 코믹이 일어나는 현상이 DRP가 없으면 지금 한두 번 끊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반복적인 현상을 계속 보인다라는 것도 알 수 있었고요. DRP가 있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금방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아마 연구자들이 이걸 들여다볼 때 이런 현상이 있는지를 잘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지금까지 좀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저희가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내막을 관찰하고 있을 때 이너 컴파트먼트를 꿈틀꿈틀 하다가 잘라진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애초에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원래 미토콘드리아를 DRP 또는 다이나민2 또는 액틴이 둘러 감싸서 꾹 누른다는 모델로 보면 이제 외막도 똑같은 몰폴로지컬 얼터레이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말 그런지를 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제 빨간색으로 DS-레드로 마이토콘드리아 이너 컴파티먼트를 레이블을 했고요. 그다음 텀20의 이제 GF를 다루는 것으로 이제 이건 아우터 멤브레인은 마이토콘드리아 아우터 멤브레인은 단백질이니까 외막을 염색을 한 거죠. 이렇게 두 개를 레이블을 한 다음에 이제 커맥이 일어나는 순간을 모니터링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요 프레임을 보시면 이너 컴파트먼트 매우 잘 컨스트럭션이 일어났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우터 마이토콘드리아 멤브레인은 별로 그 전 프레임에 비해서 별 차이를 보이지 않죠. 즉 도식화해 보면 이제 이런 형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릴렉스 됐을 때는 다시 릴렉스 되고 어떤 프레임에 보면 사실은 두 개가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들이 관찰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커믹의 빈도를 외막을 중심으로 볼 때하고 내막을 중심으로 볼 때 보면 외막에서 훨씬 더 로부스트하게 관찰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간단히 이런 현상이 이런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기존의 모델처럼 미토콘드리아의 바깥에 있는 기제가 스텝 1이던 2던 3던 바깥에 있던 기제가 커믹을 일으키는 드라이빙 포스가 되지는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서 좀 더 높은 깊은 이해는 좀 필요한데요. 그 전에 저희가 정말 이게 혹시 형광이 쏠리고 뭐 약해지고 이런 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모니터링 아르티팩트가 아닌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공격을 좀 피할 이유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자현미경 분석을 좀 하게 됐고요. 전자현미경으로 보아도 잘라지기 전에 미토콘드리아에서 아마 이 그림을 보시면 더 클리어하실 텐데 외막과 내막이 이렇게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있는 곳들이 있고 이것이 흡사 코믹이 일어나는 현상과 사뭇 비슷하지 않은가 하는 스냅샷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형광으로 레이블하고 뭐 이런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실험적인 아티팩트라기보다는 정상적인 세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의 단순화된 모형식인데요. 저희가 이때 그 DRP가 마지막 스텝에 세컨드 컨스트럭션 스텝에 DRP가 없어도 커믹이 아주 잘 일어난다는 걸 이미 잘 보았기 때문에 어퍼 이벤트인 그 액틴 디펜던트한 이벤트는 필요한지 안 한지를 좀 알아봤어야 돼서 라트로킬린 B를 처리해서 액틴의 폴리머라이즈 블록을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믹은 정상적으로 잘 일어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퍼스트 컨스트럭션 스텝에서 일어나는 현상도 별로 관련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컨스트릭션이 일어나는 위치가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웰 컨저브 되어 있다는 뜻은 여기를 마크하고 있는 어떤 ER과 인터섹션과 같은 것은 매우 중요한 정보로 작동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ER과 마이토콘드리아 인터섹션을 어디인지 알아볼 수 있는 마커로 MFF라는 DRP 리셉터를 염색을 하거나 또는 트윙클 GFP라는 센서를 쓸 수 있습니다. 트윙클 GFP로 분석을 해본 결과 이 컨스트릭션이 일어나는 포커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DRP가 리크루트되는 위치, 즉 ER이 인터섹션이 있는 위치가 상당히 잘 컨저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컨스트릭션이 일어나는 위치는 ER에 마크되어 있는, 즉 나중에 예정되어 있는 DRP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잘라줘야 될 부분인 것은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DRP나 외부에서 일어나는 힘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라면 과연 어떤 것에 의해서 일어날까에 첫 번째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칼슘이겠죠. 왜냐하면 ER 내에 있는 칼슘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유입돼서 되는 과정으로 셔틀링하는 것이 세포 내에 칼슘 다이나믹스를 조절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제라는 것은 너무 잘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ER로부터 분비되는 칼슘이 커믹을 일으키는 어떤 시그널이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이제 마이토콘드리알 칼슘을 디텍션할 수 있는 칼슘 프로브 센서를 넣고 이미징을 해보니 코믹이 일어나는 타이밍에 포칼리 칼슘의 라이즈가 굉장히 래피드한 라이즈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ER에서부터 분비된 칼슘을 미믹하면 마이토콘드리아 코믹이 늘어나야겠죠. 그래서 이제 탑식 확인을 처리하면 ER에서부터
칼슘이 릴리즈되는 톤을 높일 수 있으니 보니 커믹의 어떤 프리퀀시나 스트렝스 훨씬 강력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요. 반면에 RU360이라는 케미칼은 지금 칼슘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 MCU라는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요. 마이토콘드리아 내에 존재하는 마이토콘드리아를 칼슘 채널의 블러커를 처리했을 때는 베이스라인의 코믹을 굉장히 현저히 억제하고, 그 다음에 RU360으로 그러니까 이제 탑시 각인으로 액티베이션 되는 커믹도 굉장히 현저하게 서프레션 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ER로부터 분비된 칼슘 미디에이트드 이벤트라고 저희가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의 정황적인 증거로 보면 ER로부터 분비된 칼슘이 마이토콘드리아의 커믹을 유발하고 이것은 그 자리가 잘라지기 쉽게 만드는 안쪽에 내막을 한번 눌러놓는 어떤 이벤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DRP가 전혀 없는 정상적인 뉴런을 처리를 해보니 그 마이토콘드리아 길이를 재보면요. RU360을 처리해서 ER 내로 칼슘이 들어오는 것만 막아도 마이토콘드리아 길이가 더 길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탑시 각인을 처리해서 세포질 내의 칼슘 레벨을 높여주면 이것은 이제 마이토콘드리아는 더 짧아지고요. 이 짧아지는 현상은 RU360의 트리트먼트에 의해서 컨트롤 레벨까지 되돌아올 수 있는 이런 현상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종합해 보면 결국은 오프 페이지에는 여기 마크되어 있다가 여기서 일이 일어나면 이제 이 일으키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일어나고, 오늘은 시간 관계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벤트가 일어나고 이것이 프라이밍이 된 이후에 액틴, DRP에 의해서 바깥을 잘 짓누르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DRP가 있다면 잘라지고 DRP가 없다면 이게, 또는 DRP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다면 눌러지다가 다시 풀어지고 다시 한번, 예를 들면 뭐 한 번에 쑥 잘라지는 게 아니라 몇 번 이렇게 스트로크를 하다 잘라지는 이것과 유사한 어떤 이벤트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실제로 도대체 이게 저희가 지금 이제 관찰을 베이스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무엇을 보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드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아있는 거죠. 왜 이러는 것이냐는 거죠. 도대체 왜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을 누르는 기제가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인데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이제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마이토콘드리아는 원래는 세포 외에 살던 백테리아가, 에키백테리아가 엔도심바이오스, 세포 내 공생이라는 관계에 의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들 과학자들은 추론하고 있죠. 이때 원래 자유적으로 살고 있던 백테리아는 자기가 디비전을 하기 위해서, 프로리퍼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이제 피션이라는 과정과 유사한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이게 잘라지려면 박테리아의 외막에서부터 누를 수가 없잖아요. 바깥에서부터 누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피츠라는 단백질이 서로 컨스트릭션을 일으킴으로써 잘라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프리미티브한 마이토콘드리아들에서도 살아있습니다. 이제 마말이나 그 하이어 유캐리엇은 그렇지 않은데 알기나 이런 굉장히 좀 저희하고 좀 원핵 생물들에 존재하는 마이토콘드리아의 경우에는 이 피치와 비슷한 몰레큘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도심바이오스 이론에 의하면 내막은 박테리아, 외막은 그 베지클, 셀이 가지고 있던 베지클에서 유래했을 테니까 베지클을 자르는데 원래 이용되는 다이나민이 밖에서부터 자르는 기지하고 이게 두 개가 코디네이션이 돼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유캐리오틱 마이토콘드리아에서는 이 안에 있는 컨셉 머시너리는 밝혀진 바가 없고 그냥 밖에서만 누르는 것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 이 조디 누날이라고 이제 굉장히 마이토콘드리아 피션이나 마이토콘드리아 연구에 굉장히 유명하신 연구자이신데요. 이분도 이제 리뷰를 쓰시면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안에서 누르는 게 아직 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그냥 띠오레티컬한 가설만을 세워 놓았었는데요. 아마 저희가 발견한 현상이, 저희도 사실 이 인터랙팅하는 이 몰레큘 물음표가 누군지는 모르고 있으나 이런 현상이 어비어스하게 존재한다는 것은 굉장히 나이스하게 데몬스트레이션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좀 약간 이제 다른 두 번째 얘기를 좀 연결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얘기를 다 들어보고 아마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커믹이라는 현상이 세포의 마이토콘드리아 내막을 누르는 것이고 그것은 그 박테리아 피션과 관련이 있는 진화적으로 상관이 어떤 이벤트일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모든 게 설명된 것 같지만 잘 생각해보면 보다 원론적인 질문을
내려볼 수 있겠죠. 마이토콘드리아는 from the beginning 왜 자르는 거죠? 그때 왜 이어붙이는 걸까 하는 질문인 거죠. 왜 사실은 마이토콘드리아는 잘 아시다시피 ATP라는 세포 내 대사를 위한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드는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올가넬입니다. 그런데 마이토콘드리아 피셔는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프로세스거든요. 자기가 에너지를 만드는 것인데 왜 에너지를 계속 쓰면서까지 잘랐다 붙였다 잘랐다 붙였다 하는지에 대해서 왜 그러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가설은 말할 수 있지만 속 시원하게 이것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근거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아직은. 그래서 저희도 이런 질문에 대해서 꾸준히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아마 구조는 왜 있냐라고 물어보면 구조는 기능을 담보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희같이 형태나 해부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믿고 있는 이제 어떤 이제 이런 이제 도그마인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마이토콘드리알 구조를 바꾸는 기제는 기능과 어떤 형태로는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리뷰에 나와 있던 어떤 연구 결과들을 좀 이제 연결을 시켜보면요. 브로드하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디맨드가 높으면 마이토콘드리아는 그 마이토콘드리아 막전위, 즉, 마이토콘드리아 막전위가 높아져야지 ATP를 만들 수 있는 포텐셜이 높은 거잖아요. 이게 ATPage를 이용해서 이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ATPage가 작동해서 ATP를 만드는 거니까. 즉, 마이토콘드리아 멤브레인 포텐셜이 높아져 있는 상태, 즉, 일롱게이션 되어 있는 길쭉한 마이토콘드리아 멤브레인 포텐셜이 좀 높아져 있는 상태이고, 프래그멘테이션 되어 있는 상태는 마이토콘드리아 멤브레인 포텐셜이 좀 낮아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코릴레이션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험적으로도 DRP를 높이거나 오파원을 서프레션 시키거나 MFM을 높이거나 오파원을 오버엑스프레션 시키는 것처럼 퓨전을 프로모트 또는 피션을 프로모션하는 과정을 통해서 마이토콘드리아 모양을 바꾸면 accordingly MMP의 레벨이 마이토콘드리아 멤브레인 포텐셜이 높아지거나 떨어지는 예외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그 러프한 코릴레이션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조와 마이토콘드리아 멤브레인 포텐셜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좀 훨씬 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됐고요. 그런 연구를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얻었던 최초의 데이터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DRP를 과반연을 시키면 이게 이제 와일드 타입 DRP입니다. 과반연을 시키면 이제 초록색으로 염색되어 있는 DRP가 과반연되어 있는 세포들은 주변에 있는 세포 또는 컨트롤 YFP 트랜스펙션이 되어 있는 세포 대비 마이토콘 TMRM으로 레이블되어 있는 마이토콘 멤브레인 포텐셜이 확 떨어져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100% 대비 한 40%까지 감소되어 있죠. 또한 K38A라는 뮤텐트는 어떤 뮤테이션이냐면 DRP가 마이토콘드리아 위로 올라온 다음에 GTPase 액티비티를 통한 GTP 하이드롤라이시스를 해야지 이걸 끊을 수 있는데 그 하이드롤라이즈 액티비티가 망가져 있는 그런 뮤탄트입니다. 이 경우에는 GTPase 하이드롤레이즈를 못하고 그러므로 마이토콘드리아의 프래그멘트를 일으키지 못하고 오히려 일롱게이션 피노타입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와일드타입 DRP와 유사하게 마이토콘드리아의 그 막전위를 급격히 떨어뜨리는 현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S35A는 사실은 K38A 뮤테이션의 정반대 뮤테이션인데요. 이 경우에는 GTPase 액티비티가 거의 200%까지 거의 2배 이상 강하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마이토콘드리아를 잘 자르겠죠. 이 경우에는 더 잘 자름에도 불구하고 미토콘드리아 막전을 여전히 떨어뜨리는 효과를 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A395D라는 뮤탄트는 실제로 DRP가 존재하긴 하지만 사이토졸에서 마이토콘드리아를 리크루트 자체가 안 되거든요. 이 경우에는 과반연이 마이토콘 막전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고 판단해볼 때 DRP는 마이토콘드리아의 길이를 조절하는 GTPase 액티비티와는 무관하게 그 다른 경로를 통해서 마이토콘드리아 막전위를 떨어뜨리는 액티비티를 보인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몰레큘러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에 저희는 매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대학교의 강호철 교수님이랑 좀 공동 연구를 하고 또 경희대 유순지 박사님하고도 좀 공동 연구를 해서 이제 이 몰레큘을 찾는 바이오케미컬의 인터랙션 스터디를 좀 하게 되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과정에서
집1이라는 징크 트랜스포터가 마이토콘드리아에 존재하는 징크 트랜스포터가 DRP와 결합하고 이것이 막질을 떨어뜨리는 핵심적인 메커니즘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처럼 집1이라는 징크 트랜스포터 단백질은요, 마이토콘드리알 프랙션 내에 상당히 꽤 존재하고요. 물론 사이토졸에도 존재하고 있지만, 다음 M체리, 트윙클 GFP로 마크를 하고 거기에 M체리 집1을 집어넣어서 보시면, 즉 아까 트윙클은 마이토콘 피션 사이트였죠. 마이토콘드리아의 피션 사이트 주변에 집1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다음 텀20와 집1을 더블 스테인을 해서 이미징을 해보아도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저희가 이제 에어리 스캔으로 이미징을 한 건데요. 보시면 마이토콘드리아 위에 집1 퐁타가 존재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다음 IP나 코 IP를 통해서도 DRP와 집1이 다이렉트 인터랙션을 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고요. 또 이미징으로 보면 듀오링크라는 방법을 통해서 두 개의 단백질이 결합하는지 보는 방법인데, 보면 DRP와 집1의 인터랙션은 반드시 마이토콘드리아 위에서만 일어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것은 이제 바이에프시를 통해서 집1과 DRP한 단백질이 둘 다 결합되는 위치가 어딘지를 보면 여전히 듀오링크와 같은 방식으로 마이토콘드리아 위에서만 DRP와의 집1의 인터랙션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집1이 DRP에 의해서 유도되는 막전이의 감소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려면 이제 넉다운 실험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보면 집1을 단독으로 오버 익스프레션 시켜도 DRP를 넣은 것처럼 막전이가 감소되는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익스프레션 된 세포들은 이제 막전이가 더 떨어져 있죠. 이렇게. 다음 SH 집1을 넣어서 집1을 없앤 상태에서 DRP1을 과반연하면 DRP를 넣어서 떨어지는 막전이의 감소를 완전히 캔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1이 막전을 떨어뜨릴 수 있는 액티비티를 가지고 있고, 이게 없으면 DRP1에 의해서 일어나는 막전의 감소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 저희가 조금 더 딥다운해서 스터디를 하려고 DRP1과 집1은 어느 부위를 통해서 결합하는지를 이제 바이오케미컬하게 도메인 스터디를 좀 하게 됐고요. 그 결과로 집1의 엔터미니스에 있는 일부 시퀀스가 DRP1과 결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착안해서 그 부위만을 1번부터 28번 28개 아미노시드로 만든 인터칼레이팅 펩타이드를 만들어서 트리트하면 DRP1과 집1의 인터랙션을 효과적으로 블럭할 수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리에이전트를 처리하고 보면 요 리에이전트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막전이가 떨어지는 걸 매우 강력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이죠. 즉 집1의 존재라기보다는 DRP1과 집1의 인터랙션 자체가 DRP가 막전을 떨어뜨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연구를 조금 더 집1이 그렇다면 아마 이건 저희가 지금 다 과발현계에서 연구를 한 것이고요. 그 과발현되지 않은 스테이터스, 노멀 스테이터스에서는 유사한 이벤트가 있는지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이제 라이브 이미징을 열심히 해보니까 이런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피션이 일어나기, 요 시점이 피션이 일어나는, 초록색으로 보시면 미토콘드리아 모양인데요. 이 시점에는 이제 피션이 일어났죠. 2초 전에 가보면 아직 잘라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MR을 막전이는 요때 이미 약간 포컬하게 리덕션이 관찰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한 3초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이것은 아마도 여러 가지 컨트롤버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마이토콘드리아 집1과 DRP1의 인터랙션이 아마도 막전을 떨어뜨리는 포컬한 막전 리덕션의 어떤 모티베이션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더 흥미롭게도 여기에 그래서 아까 저희가 발굴한 집1과 DRP1의 인터랙션을 막는 펩타이드를 처리하면 요 타임 갭이 사라져서 피션이 일어나는 순간에 막전이는 같은 순간에 떨어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프레 센서를 이용해서 이번에 이제 직접적으로 마이토콘드리아 내에 있는 징크 레벨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이제 조작을 해서 마이토콘드리아 다이나믹스를 들여다보면 피션이 일어나기 이 시점 이전에 보면 여기 잘 보시면 여기를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좀 레드로 버닝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여기 레드 파이어링, 즉 징크의 레벨이 마이토콘드리아 내에서 인덕션이 존재한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기본 펩타이드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런 마이토콘드리아 피션이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파이어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보면
DRP1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마이토콘드리아를 자르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이토콘드리아의 막전이를 제어하는 적극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근데 여전히 보면 이게 맨 처음에 저희가 왜 마이토콘드리아 모양과 기능을 연계시켜서 설명하려고 했느냐의 첫 번째 질문. 아니,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들기도 바쁜데 왜 에너지를 쓰면서까지 자르려고 하지? 라는 아주 단순한 질문에 오히려 정반대에 위배되는 결과를 얻은 거죠. DRP로 마이토콘드리아를 자를 때는 막전이를 사이토졸에 있는 에너지를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잘라지는 미토콘드리아 막전이를 떨어뜨려서 ATP를 만드는 것도 보다 어렵게 만드는, 사실 뭐 자해에 가까운 굉장히 이런 리액션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인데요. 이거는 뭐 생물학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효율적이지 않으면 살아남아 있을 리가 없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일까 좀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구글링을 해서 DRP, 마이토콘드리아, 뭐 멤브레인 포텐셜 이렇게 찍어보면 제일 흔히 볼 수 있는 키워드는, 연결 키워드는 마이토파지입니다. 마이토파지는 앞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미토콘드리아 중에 나쁜 퀄리티의 미토콘드리아를, 즉 이 나쁜 퀄리티의 미토콘드리아는 막전이가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DRP는 잘라서 나쁜 미토콘드리아를 파킨 패스웨이를 통해서 마이토파지를 없애버린다라는 설명인 거죠. 자, 이 설명에 의하면 아마도 DRP가 리크루트되는 시점은 막전이가 완전히 감소되기 이전에 조금 안 좋을 때 와서 막전을 떨어뜨려서 얘를 없애버리는 이런 과정을 그냥 적극적인, 보다 액티브한 롤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검증하려고 이제 몇 가지 실험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보통의 GFP에 파킨이 레이블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것은 이제 마이토파지를 없어져야 된다는 놈이죠. 이때 레이블되어 있는 BAP, 파란색으로 염색되어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는 TMRM을 찍어본 막전에는 떨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파킨이 오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이런 코릴레이션이 잘 웰 컨서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다가 기본 펩타이드를 처리하면 이제 파킨에 어소시에이션 되는 경우도 확 줄지만 어쩌다 찾아도 그 안에 있는 TMRM 막전의 감소는 잘 보이지 않는 것이죠. 자, 이것을 조금 더 로부스트하게 이미징을 해보면, 정량을 좀 해보면요. 이것은 이제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그냥 GFP를 집어넣은 세포에서 마이토콘드리아 길이와 막전이의 어떤 관계를 비교해 본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것은 아주 브로드하지만 코릴레이션을 보이고 있죠. 마이토콘드리아 길면 막전이가 높아져 있고 마이토콘드리아가 짧아지면 막전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 만약에 저희가 마이토콘드리아에 파킨과 레이블 되어 있는, 즉 마이토파지가 없어져야 될 미토콘드리아만을 따로 발라내서 보면 다 여기 와 있습니다. 즉 짧은 미토콘드리아, DRP에서 잘라졌을 테니까요. 그리고 TMR 인텐시티도 아주 떨어져 있는, 거의 바닥선에 있는 이런 스테이터스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만약에 DRP1 기본 펩타이드를 처리해서 이걸 블럭하면 이 퍼플은 어디가 있냐면 요 밑에 있는 프랙션을 제외한 분포를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본 펩타이드는 미토콘드리아가 잘라졌지만 낙전이가 낮아지지 않게 만들므로써 의당 마이토파지에서 없어져야 될 프랙션이 시스템에서 없어지지 않게 만드는 기능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그런지 보기 위해서 저희가 피션 이후에 막전이가 떨어진 미토콘드리아의 페이트 매핑을 해봤습니다. 이 그림만 보시는 게 편하실 텐데요. 아마 이제 한 70%의 미토콘드리아는 1.0에서부터 피션 시점에 한 50%까지 막전이가 떨어졌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원상태로 리커버됨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부의 마이토콘드리아는 리커버되는 게 아니라 이제 리덕션 돼서 즉 결국 어떻게 되죠? 마이토콘드리아는 비슷한 퀄리티에 있었다고 보이는 미토콘드리아가 한번 떨어졌다가 얘가 리커버 할 수 있는가? 하지 못하는지 능력에 따라서 큰 두 개의 집단으로 구획화가 나중에 세그레게이션이 확실하게 되는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아마 이것은 그러므로 저희가 DRP가 미토콘드리아를 자르면서 막전이를 떨어뜨리는 이유는 이게 이제 일종의 실렉션 프레셔를 한번 확 가함으로써 여기에 리커버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놈은 확실히 시스템에 세이브 시키고 그렇지 못한 놈들은 마이토파지에서 완전히 안전하게 없애버리는 이런 두 개의 퀄리티를
서로 다른 퀄리티 미토콘드리아를 세그리게이션 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은 오랫동안 세포를 키우면 얘는 이제 안 좋아지겠죠. 왜냐면 마이토파지가 안 일어나니까 안 좋은 미토콘드리아 계속 시스템 세포 내에 살아있으니까요. 정말 그런지를 보려고 이번에는 셀 프로필이 몇 번 될 때까지 충분히 오랫동안 기본 펩타이드를 처리하고 힐라셀에서 관찰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본 펩타이드를 넣는 경우에는 들어있는 세포의 경우에 선별적으로 마이토속스를 측정하는 세포 내 ROS 톤이 훨씬 높아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ADP, ATP 레이저를 재보면 높아져. 즉, ATP를 잘 못 만들고 ADP가 훨씬 더 많이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힐라셀의 경우엔 세포가 죽는다거나 프로리퍼레이션 레이트가 바뀐다거나 이런 일은 관찰할 수 없었는데요. 저희 생각에 아마 이것은 캔서셀이고 마이토콘드리아를 이용한 에너지, 전자전달기에 이용한 옥스포스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을 잘 안 하니까 그냥 글라이콜라이시스를 메이저로 하니까 없어도 그만인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전자전달계가 아주 크리티컬한 셀 파퓰레이션을 뉴런으로 와서 다시 똑같은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때는 저희가 정상 대비 한 50% 정도 그로스 리타데이션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이것은 저희의 가설을 잘 지지하는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서머리를 좀 해보면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마이토콘드리아는 워낙에 마이토콘드리아 나빠지면 ROS를 계속 에러너스하게 만들어서 세포에 데미지를 줄 수도 있고 이거 자체는 큰 버든을 줄 수 있는 올가넬이기 때문에 마이토콘드리아는 조금 퀄리티가 나빠지면 빨리빨리 없애줘야 됩니다. 그래서 로컬한 프로티에이즈나 프로테아즘이나 마이토콘드리아 드라이브드 베지클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에서 로컬 리페어라는 시스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토파지는 사실은 마이토콘드리아 데미지가 좀 맥시멈만 굉장히 크게 일어났을 때 이거를 숭동 통째로 마이토콘드리아 없애버리는 굉장히 마크로하게 없애는 기제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발견한 것은 아마도 요 인터미디에이트 페이지 정도에서 이제 애매하게 막전이가 떨어지고 마이토콘 퀄리티가 나쁠 때 한 번 마이토콘을 자르면서 막전을 떨어뜨리고 리커버가 된 놈은 다시 정상 사이클을 돌리고 망가진 놈은 완전히 마이토파지로 넘겨버리는 요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체크 포인트로서 작동하는 시스템을 발굴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희가 발견하고 이런 것은 사실 굉장히 펀더멘탈한 발견이었긴 한데요. 이게 일종의 세컨 서머리인데 마이토콘드리아의 퀄리티는 실제로는 뉴럴로지컬 디스오더나 에이징, 메타볼릭 디지즈,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같은 매우 많은 메타볼릭 디지즈 또는 뉴로 디제너레이션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이벤트입니다. 그러므로 아마 저희가 발견한 좀 새로운 어떤 펀더멘탈한 메커니즘이 이런 여러 가지 병리적인 현상과도 어떤 이제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향후로도 꾸준히 연구해야 될 어떤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이 연구에서는 저희 연구실에 많은 분들이 다 도움을 많이 주셨고요. 특히 앞부분의 커뮤니케이션 관한 스터디는 지금 디지스트에 계신 조봉기 박사가 주로 연구를 하셨고요. 뒷부분에 있는 기본과 인터랙션은 저희 연구실에 조민 박사가 주로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많이 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잘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